안녕하세요. 소소한 부자입니다. 오늘은 원주 기업도시 이지더원 3차 아파트 모집 공고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간 관심이 있던 아파트 단지들은 모두 청약 과열 지구들이어서 비규제 지역이 가지는 장단점을 알아보는 관점에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이지더원 3차는 전국 청약으로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며 전매가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간략히 개요를 작성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부분은 댓글 확인하시어 시간대별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더원 3차는 원주 기업도시 내에 있는 아파트로 총 1,516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를 확인해 보니 1.3대 정도 되네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규모입니다. 건폐율이 13.53% 정도로 굉장히 낮네요. 건폐율이 낮을수록 단지 내 아파트 간의 거리도 확보되어 있고 지상 공간이 넓게 조성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입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은 원주에서 서울까지 KTX 경간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KTX는 청량리역까지 운행을 하고요. 역간 이동 시간은 1시간 15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원주와 서울을 잇는 제2 영동고속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원주와 여주를 잇는 전철 복선화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서울 기본 출퇴근 시간이 뭐 1시간 이상인 것을 좀 감안을 하면은 교통이 뭐 아주 나쁘다고 뭐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변 학교로는 샘마루 초등학교, 섬강초등학교, 섬강중학교가 도보거리 내에 있고요. 근데 아쉽게도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편의시설을 좀 살펴볼까요? 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나 골프장 같은 운동시설들이 다양하게 생기고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처럼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여건들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직주 근접도를 좀 살펴보면요. 원주 기업 도시 내에 있는 만큼 원주에 입주하는 기업 종사자들에게는 상당한 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 청약이 가능합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재당첨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에 다시 이야기하긴 할 건데요. 특별 공급의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이 맞아야 하는데 소형 주택이라도 유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특공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요건을 조금 더 잘 알아보셔야겠습니다. 예비 입주자는 총 주택수의 40% 수준으로 선정을 하고요. 지역 우선 공급으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을 한다고 하네요. 입주 예정일은 2024년 5월입니다. 청약 예치금은 전국 청약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치 금액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분류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이번 본 주택에 청약을 하실 때에는요. 서울특별시 즉 공급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300만 원 정도는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1516세대 중에서 무려 903세대가 특별 공급으로 나왔습니다. 무려 전체 물량의 60% 수준이네요. 그리고 613세대가 일반 공급입니다. 59 A타입이요. 총 605세대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는 84타입이 주로 이루게 되겠습니다. 분양가를 좀 살펴보면은요. 5구 타입은 둘 다 2억 4천만 원 선이고요. 84 타입은 3억 4천만 원 선입니다. 2018년에 나왔던 이스더원 2차 84 타입이 2억 4천만 원에 분양을 했던 거에 비하면은 그 사이에 상당히 높은 분양가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당가를 책정을 해보니 평균 1천만 원 선입니다.
계약금은 10%로 2회 분할 납부합니다. 1차는 일정 금액으로 1,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2차는 당첨 이후에 30일 이내에 2차 계약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도금은 60%로 6회 분할 납입을 하게 되고요. 중도금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도금의 경우에는 선납하는 경우 선납 할인이 있다고 하네요. 자금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선납하셔서 할인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잔금은 30%입니다. 해당 금액은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이나 취득세, 발코니 확장 비용 등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쪽으로 5구 타입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84 타입 아파트가 배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아파트 전체 지하 주차장으로 오른쪽 위에 주 출입구가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 부출입구가 있습니다. 이게 좌측으로 부출입구가 하나 더 있으면은 차량의 유동성이 훨씬 편할 텐데 하고 생각을 했는데 사진을 보다 보니까 이 왼쪽 부지가 그러니까 서쪽 부지가 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부출입구를 하나 더 만들기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단지 곳곳에 주민 편의시설이 고르게 잘 분포되어 있고요. 건폐율이 낮은 만큼 조경이 잘 조성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평면도의 공통적인 특징은 와이드 광폭 거실로 거실의 수평거리가 거의 6m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집이 뻥 뚫려 있는 시원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5구 A 타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구 A 타입은 아파트 단지의 양쪽 좌우동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5구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팬트리와 장식장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방과 거실이 맞동풍이어서 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평면도상에서는요. 침실이 2개인데요. 거실 일부에 가벽을 설치해서 방 하나를 더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파트는 서남향 그리고 동남향 쪽으로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5구 B타입은요. 107동, 113동 그리고 114동에만 위치해 있는 타입으로 역시나 아파트 단지의 좌우 양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거실과 주방이 함께 있고요. 좌측으로 침실이 있습니다. 역시나 거실 쪽에 가벽을 설치해서 침실 하나를 추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방 쪽으로 이렇게 팬트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5구 B타입은 동남향으로만 배열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84 A타입은 아파트 중앙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면은 널찍한 거실을 먼저 만나볼 수 있고요. 평면도로만 봐도 침실 1의 크기가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실 수평거리가 6m라는데 거의 그에 준하는 사이즈만큼입니다. 역시나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 팬트리가 거실 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맞동풍이 되어 있어서 환기에 좋은 구조입니다. 집은 서남향 그리고 동남향 쪽으로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4 B타입도 이렇게 아파트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84 타입의 아파트 구조를 보시면요. 이렇게 누워있는 니은자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84 B타입입니다. 그래서 평면도 왼쪽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게 이쪽 연결되어 있는 아파트가 니은자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모서리 부분이 이쪽 대각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상 침실 3 창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보면 옆집 창문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은 서남향 그리고 동남향 구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아파트 말고 다른 아파트들을 좀 살펴보면은 평면도를 보면은 면적이 작더라도 현관 옆에 현관 창고들이 이렇게 요즘에는 많이 따로 되어 있기도 하던데요. 여기는 현관 창고는 없네요. 현관 자체 크기가 커서 뭐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요. 대략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 선이고요. 나머지 개별 공급 금액은 모집 공고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옵션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인테리어 중에서 빼고 싶은 부분은 빼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타입별 해당 금액은 뭐 올쿠 타입은 2,200만 원 선에서, 그리고 84 타입은 3,000만 원 선에서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은요, 발코니 확장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옵션을 적용하실 분들은 뭐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세대 내에 혹시 2명 이상 각각 신청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이 되게 되면은요, 그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 입주자는 예비 입주자로 이렇게 당첨이 되더라도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까요, 유의해서 선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조항 중에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그 공급 유형 중에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선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나서도 남은 주택의 경우에는요, 그게 일반 공급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자세히 조금 살펴볼까요? 지금 이곳이 그 원주 기업도시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도시 쪽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 특별공급 물량이 따로 있습니다. 무려 150세대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원주 기업 도시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혹은 해당 원주 기업 도시 내에 공급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요, 특공 대상자에서 제외되게 되니까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반 기관 추천 특공 물량 역시 150세대로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국가유공자나 국가보훈 대상자, 그리고 장애인 혹은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에게는요, 청약 통장이 따로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잘 확인하시면은 청약 통장 쓰지 않고도 청약 신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 특공은 본인의 조건에 따라서 해당 기관에 먼저 신청을 해야 해요. 그 다음에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나면은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을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기관 추천의 경우에는요, 세대주 요건이나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형이나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공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공 물량은요, 역시나 150세대네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녀 중에서 성인인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겠네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 경과가 돼야 되고요.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금액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세대주 요건이나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이나 저가주택 역시나 유주택자로 분류되니까 조심하셔야겠고요. 신혼부부 특공 물량은 총 303세대로 가장 많습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신혼부부에 해당이 되고요. 혼인 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는 2018년 12월 11월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뒤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유지를 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이게 1순위는 아니고 2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경과가 돼야 되고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외벌이인 경우와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가 조금 다르게 소득 기준이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소형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분류가 되니까요.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은 노부모 부양 특공 물량입니다. 총 45세대가 나와 있고요.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일하게 세대주 요건이 있는 어, 신청 내역이 되겠고요.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역시나 소형주택이라도 유주택자로 분류된다는 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생애 최초 특공 물량은요. 105세대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혼인 중이거나 혹은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에 해당하고요.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해당합니다.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되고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급에는 130% 이하, 그리고 일반 공급의 경우에는 130에서 160% 이하의 경우에만 이 생애 최초 공급 특공 자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요. 세대주 요건이 있는 경우와 소득 기준이 있는 여부가 이렇게 따로 특별공급 신청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구분이 되니까요.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공급 신청 자격입니다. 이 비규제 지역인 만큼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이 6개월 이상이면 되고요. 지역별 예치 기준 금액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당점 제한이 없으므로 일반 공급의 경우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1순위는 8호제곱미터 이하가 가점제 40% 그리고 추첨제 60%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순위 경쟁 시에는 원주시 거주자가 우선 공급됩니다. 그리고 2순위의 경우에는요. 100% 추첨제로 진행이 되고요. 분양 일정을 살펴볼까요? 분양 일정은 특별 공급이 9월 27일이고요. 일반 1순위가 9월 28일, 2순위가 9월 29일, 당첨자 발표일이 10월 6일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는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1인 2건 청약 신청을 할 경우에는 둘 다 모두 무효 처리가 되니까요. 신청일과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까지 둘 다 챙겨주세요. 그리고 밑에 써 있는 것처럼 견본주택 방문 일정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수더원 3차 물량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살펴본 것 같고요. 그 이전에 1차와 2차 아파트 정보가 어땠는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사실 분양 시기가 이미 3년, 5년 전이라서 현재 시대와는 좀 동떨어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당시 둘 다 보면은요, 평당가가 600만 원 후반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비교를 해보면요, 1차 때는요, 5구 타입에는 분양가가 1억 6천만 원 정도, 그리고 8사 타입에는 2억 3천만 원, 그리고 113 타입의 경우는 3억 2천만 원 정도로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현재 실거래가 보면은요, 5구 타입 실거래가인데요. 지금 최근에 2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한 8천만 원 정도 올랐네요. 84 매매가로 봐도 대략 1억 이상 올랐습니다. 2차 아파트는요, 이제 5구랑 84 타입 모두 기존 분양가 대비해서는 1억 이상 올랐네요. 사실 지금 시세가 이번에 3차로 나왔던 분양가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거는 아마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부분이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원래 청약을 할 때 우리가 좋은 점이 안전마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는 안전마진이 적은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매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그냥 조심스럽게 듭니다. 이제 이번에 청약을 하실 때 청약하기 전이랑 후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주의사항을 따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본 아파트 1순위 청약을 했을 때
이제 모집 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이 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요. 꼭 추첨제로 청약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1순위에 넣어서 가점제로 당첨이 된다거나 하면은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2순위 청약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주택에서 가점제로 당첨이 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가 됩니다. 향후 당첨자 본인이 세대원의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가점제 제한 사항이 적용이 되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 아파트 당첨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은 당첨자 및 그리고 세대에 속한 자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 과열지구나 그리고 청약 과열지구의 1순위 청약 접수에는 제한이 된다는 점입니다. 요거는 잘 기억하고 계시거나 이렇게 어, 어, 스크린샷 찍어 놓으시고요. 청약 전후에 확인을 조금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변 시세를 조금 살펴볼까요? 지금 여기 포인트로 보이는 이쪽 부지가 이지더원 3차가 분양하게 될 부지입니다. 주변 시세를 좀 살펴보면은요, 뭐 3억 6천에서 최소 3억 6천에서 최대 뭐 5억까지도 이렇게 매매가가 나와 있는데요. 실거래가는 이제 제일 그 분양 지금 매매가가 높은 롯데캐슬을 좀 살펴보니까 실거래가가 4억 4천 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매가 가능하고 유주택자가 청약이 가능한 등등 여러 메리트가 있지만 안전마진이 크지 않아서 청약통장을 쓰기에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주시에 사시는 실거주자분들께서는요, 신축 아파트로서의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성장해 나가는 모습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안녕.